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8.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다뤄보기 이전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려야 하는데, 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 조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시장 종합을 놓고 봤을 때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하락이 진행되다가 지금 막 양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어젯밤에서 나스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다뤄봐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플러스 0.7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섬유 관련 종목인 코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몇 퍼센트 정도를 올라갔었던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6%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자, 우리가 코닝, 광섬유 관련 종목이 몇 퍼센트? 6% 올라갔고,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0.78%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강했습니까, 여러분들? 코닝이 더 강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닝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섹터가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8% 정도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잘 지켜봐 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봐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최근에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채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채널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고, 자, 6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700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터졌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 앞전에 물리셨던 분들께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올라오면서 지켜내봐 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봐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개파락하기 이전에 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구간을 지금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기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한광통신을 접근하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굉장히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분명하게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 상한가로 한번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상한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을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자, 지금 매도를 안 하시고 들고 계신 개인분들 중에는 조금만 올라오면은 내가 매도해버려야지라고 대기하고 계신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걸어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상한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차트상 지금 저항을 받고 있었던 구간이 이 21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충분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요.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 그러니까 즉 이 구간에서의 저항과 어떤 것이 같이 겹쳐 있는 바로 이 61선이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을 넥스트로 다들 보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내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이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코닝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섬유 관련 종목이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줬었기 때문인데, 자, 대표적으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벨 테크놀로지도 최근의 구간에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었지만은 바닥을 다져주면서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고 있고, 자, 오른쪽 어깨를 완성해주고 다시 한번 수복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한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꺾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미장의 흐름도 견고한 상황이고, 대한광통신 자체도 3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한광통신을 지금까지 주가를 멱살을 잡아서 끌고 올라왔었던 그 주체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쌓고, 이 구간에서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놓고 쭉 떨어졌었던 이 대한광통신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대를 넘어서 슬금슬금 머리통을 들고 있고, 앞전에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대한광통신을 샀었던 지점이 바로 이 10%대임을 감안해봤을 때는 최근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바닥을 다져놓고 올라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차익 실현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급반등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쌍봉우리의 이 두 번째 봉우리, 그 만들어줬었던 이후로 과연 대한광통신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6월 1일부터의 프로그램 매매 현황과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을 데이터로 까발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많이 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한국어로 찍은 게 좀 후회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JP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매수 수량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1위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내려온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대한광통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매도를 해서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6월 1일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걸로 영어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꽤나 많이 매집을 해왔었던 종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 충분히 가능한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전이 오는 구간에서 탈출할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 줬을 때, 자, 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떠났었던 시점이 분명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 자체가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물기를 윗방향으로 틀어봐 줬었던 그 주체 자체가 외국인들인데, 자, 이때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이 이 4개의 캔들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프로그램의 매도를 바탕으로 쏟아내고 난 이후로 대원전선이 이때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던 구간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유 수량을 쫙 늘려가는데, 과도하게 낙폭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오면서 보유 수량을 늘려가던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 어느 정도 대원전선이 반등 흐름이 연출되자 비중 관리를 하면서 매도를 진행했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보유 비중이 줄었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평균 단가가 여기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가즈아만 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본전에서 본절 처리를 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슬금슬금 머리통을 좀 들어주고 있는 대원전선인데, 사실 이 이후로의 수급은 데이터를 까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쪽은 메리츠 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관이 좀 중심이 돼서 끌고 올라오고 있는 대원전선의 수급 현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 주포가 누구다? 이 외국인들이라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겠고,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대원전선을 컨트롤했었던 것처럼 떨어지는 구간에
구간에서, 그러니까 즉 바로 이 구간, 이들이 매도세를 쏟아낸 이 이후로의 구간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진행을 해줬었던 그 주체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 부근까지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15,000원이 라운드 피겨 자리이자, 자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좀 받아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를 잘 받아줬었고, 이전에는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되고 나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돌아나가고 있는 지금 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매수로 참여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이상에서 평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이하로 낮추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밖에 답이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수급이 역전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도를 쏟아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만들어 내봐주면서 그들이 탈출하는 구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구간에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광통신 매도해야 되는 부분 같이 챙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에 이미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당시에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매도하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 5월 12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5월 12일 날에 분명하게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낙폭이 꽤나 심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자, 지금 오늘 종가를 검정색 선 라인에서 잘 지켜내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 초록색 선 라인, 그러면서 이 앞전에 있는 이 15,000원이라고 볼 수 있는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저항이 예상될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릴 거고, 자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5월 12일 날에 영상뿐만이 아니라 타점으로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죠. 자 25라고 같이 평균 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한광통신 대응할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영상 아래쪽에다가 댓글로 구독이라고 꼭 한 번씩만 지금 당장 남겨주시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고, 나중에 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냥 그때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구간에서 타점 못 받아보셨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심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흔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문자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과연 들까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지금 대한광통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 타점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대응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최근의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심 종목, 이 인기 종목 순위에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었습니다. 20% 이상대의 상승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로봇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어느 정도 이탈되는 수급이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로봇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같이 조정을 주는 로봇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잠잠한 시장에서 로봇 종목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을 바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엮여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 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최근에 최대 주주 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삼성과 새 모녀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던, 블록딜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 10만 원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런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으나, 자, 그 이후로 거의 3배가 넘는, 아니 뭐 거의 한 3.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망하고 안 좋아서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 사례로 짚어봐 드렸었고, 자, 계속적으로 이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땐 지금 보시다시피 유통 비율이 무려 85.4%에 해당하는 이 대한광통신인데,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지분이 최대 주주 쪽에서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적대적인 M&A의 타겟까지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적대적 M&A의 타겟이 되는 테마를 편성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축제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폭등 흐름이 가능한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지금 대한광통신이 인케어 아메리카도 인수하고 광섬유 광케이블 쪽에서 이제 막 실적이 찍히면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 M&A, 즉 이 회사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기존의 대주주 쪽과 적대적 M&A 쪽에서 계속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게 그런 테마의 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갔었던 이유 자체가 중국의 이 기업이 넘어간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적대적 M&A로 인해서 그 테마로 엄청난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금감원 공시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임원, 주요 주주 등 이런 부분의 내용의 공시 사항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 미국에 있는 광섬유 종목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중간에 좋다는 내용의 보고도 나왔었는데 6월 달에 나왔었는데, 자,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4개월 만에 무려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꺾였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씩 이 신호를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일단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다, 외국인들이 260만 주 가까이를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들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미국장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광섬유 쪽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특이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또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삼전닉스 쪽에서 이탈되는 바로 이런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려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플러스 악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렸었던 바로 이 대주주 쪽에서의 매도, 이런 부분도 사실 악재라고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는 적대적 M&A의 테마까지도 우리가 부각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
대한광통신 지금 자리에서 일단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자 그들은 떠날 때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봐 주면서 가차 없이 떠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그들이 떠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봐 주다가 갑작스럽게 떠났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하게 터트려 내봐 주면서 자 그 이후로 이 일단 비중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진행했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서 세워서 올라와주면서 박스권을 유지해줬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서 돌려 세워봐주지 못하고 이 이후로 이렇게 쭉 빠졌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때 매도했어야지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이번에 반등 세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는 지점에서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그냥 그때 매도할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일 이전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봐 드릴 건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